직장 내에서 네. 퇴직 후에도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 5%는 누구예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. 아까 제가 코드 얘기를 했는데 네, 어쩐지 코드가 맞고 네. 퇴직하면서 음. 나랑 좀 비슷한 길을 걷고 비슷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아. 그 사람들이 남더라고요. 퇴직 후 코드가 맞는 사람. 예, 코드도 네. 맞고 네. 가고자 하는 방향이 비슷한 사람들, 무리들이 좀 남아요. 그럼 이제 뭐 작가님께서는 네. 그 5%의 사람들과 퇴직 후의 삶을 계속 살아가신 건가요? 아니면은 퇴직 후에 뭔가 새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또 네. 하시나요? 그게 제가 그 네. 퇴직 후에 관계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으로 썼거든요. 맞습니다.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정말 직장 생활이 차지하는 게 거의 90%고 거기서 또 95%가 잘려 나간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시간차를 두고 잘려 나가죠. 네. 그게 이제 텅 비어버리는 게 되죠. 그럴 때 퇴직 후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. 보통 그 남성분들이 그걸 못 해가지고 자꾸 관계만 잘려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고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네, 네.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, 그리고 또 여성들은 여성 특유의 또 오지랖이 되게 넓어요. 네. 그래서 뭐 어떤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하고 네. 금방 마음을 쉽게 열거든요. 그러면 새로운 인간관계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사람은 어차피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계거든요. 그쵸. 예. 그 다음에 고립감을 느끼지 않는 거, 연결감을 갖는 거,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세술은 세부대에 자꾸 담아야 됩니다. 가만히 있으면 안 되세요. 아, 그러면은 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남자 퇴직자분들이나 뭐 여성 퇴직자분들을 위해서 네. 이런 모임 가면 그래도 굉장히 좀 수월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더라. 네. 뭐 추천해 주실 만한 뭐 모임 이런 거 있을까요? 일단은 요새 뭐 밴드도 있고 카페도 있고 사실 뭐 저는 당근에서 산책 모임, 네. 뭐 5060 산책 모임 이런 데 나가고 그래요. 그래요? 예.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뭐 새롭게 배우려는 그런 취미 활동을 하잖아요. 아니면 요새는 그냥 그 대학을 평소 관심 있던 대학 학과를 다시 가시는 분들 있어요. 네, 네. 늙어서 가기 뭐하다고 뭐 사이버 대학도 가시고 좀 그래요. 그러면 거기서 만난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 하고 뭐 어디 뭐 문화센터니 뭐니 뭐 아니면은 주민센터 같은데 그 시민봉사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거기서 만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시고 뭐 동네 커뮤니티도 있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. 아니면 또 그것이 정답은 아니고 아예 나는 그냥 사람과의 관계하는 것보다 네. 내가 혼자서 뭔가를 깊이 파는 게 좋아하면은 그냥 어떤 거를 깊이 파시면서 뭐 그 철학적으로 그 사고하시고 배우는 기쁨을 하셔도 되고요. 예. 퇴직 후에 그 부부 관계도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요. 네. 왜냐면은 뭐 삼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네네네. 이제 네. 남편이 퇴직했는데 네. 이제 뭐 황혼 이혼을 네네. 당한다거나 네네. 이제 뭐 아내가 남편을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존중하지 않는 거죠.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. 그 퇴직 후 부부 관계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. 일단은 가장 그 보편적인 예가 남자분이 이제 직업을 갖다가 퇴직한 경우가 많기 그쵸. 때문에 그걸 예. 먼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책에서는 그 남편의 퇴직은 그 아내의 쓰나미, 네, 일상의 쓰나미라고 이렇게 네.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. 일단은 남편은 이제 딱 단절해서 집에 돌아오면 남편도 굉장히 퇴직에 대한 그런 공허함 때문에 힘들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남편이 많지 않잖아요. 그쵸. 뭐 가사 일이나 뭐 아니면 막 나가지 않고 뭐 좀 활발하신 분은 한 6개월 동안 과로사 해요. 뭐 백수과로사라고 후배들이 막 밥 산다고 막 이렇게 불러대거든요. 근데 그것도 이제 한 6개월이면 이제 6개월에서 1년 사이면 줄 서서 밥 산다는 사람들이 다 끊겨요. 그럼 완전히 이게 훅 떨어지거든요. 그랬을 때 여성은 이미 특히 이제 전업 주부셨던 분들은 오랫동안 다져온 자기 커뮤니티들이 있어요.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애들이 커가면서 학교를 가잖아요. 네. 그때 같은 반 자모 모임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여성들이 이제 아이들을 좀 대학을 보내고 그러면 시간이 많으니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요. 뭐 소위 문화센터도 가고 그쵸. 뜻이 있는 분은 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카톨릭이신 분들은 레지오 활동이라고 굉장히 많이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래요. 친구들이랑 만나고 여행하고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 여성은 이미 견고하게 뭔가 자기 삶의 패턴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남편이 퇴직했다고 훅 들어오니까
일단은 같이는 있어줘야죠. 음. 한 석 달 정도는 있어주는 것 같아요. 브런치도 먹으러 가고 뭐 가까운 여행 또 먼 여행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네. 이게 이제 여성은 자기의 그 이미 갖춰놓은 그런 생활 리듬 그다음 모든 커뮤니티를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. 그쵸. 그러다 보면 갈등이 시작돼요. 아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떡하지? 여보 나 계속 해야 되나? 이렇게 그러면 남편은 그래도 퇴직한 아픔을 부인하고 같이 그쵸. 하면서 소소한 기쁨을 가지다가 아이고 이거 내가 착각이었나 허전하고 그치. 뭐 이게 더 상실감이 더 커요.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렇게 부부가 퇴직해서 딱 붙어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결혼한 이후로 24시간 붙어 있는 경험을 첫 번째 하게 되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볼 거 못 볼 거 다 하게 돼요. 게다가 남편은 직장 생활하고 딱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냥 시간도 많고 모든 게 그 가정에 그게 효율이 없는 것 같아요. 마음에 안 들어. 아 이게 효율적이지 않지? 네. 왜 이게 지저분한 거야?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? 네.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보게 돼요. 그러면서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여성은 자기가 잘 구축해 놓은 거에 대해서 도전을 챌린지를 그쵸. 받으니까 화가 나고 네.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고 증폭이 되고 그쵸. 막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그냥 그 퇴직한 남편분들 조금 쉬시다가 물론 여행을 같이 하긴 하지만 여성의 특히 부인의 활동 반경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빨리 본인도 새로운 관계 커뮤니티를 찾아 나서세요. 그래서 낮에는 각자 활동하시고요. 밤에 만나서 또 그런 활동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시고요. 또 그 활동도 75세가 넘어가면 힘들다네요. 그럼 어차피 붙어 있게 돼요. 네네. 예, 그때 그냥 해요. 그래서 저는 그거를 따로 또 같이 네. 예, 아. 예, 어차피 같이 하게 되니까 네네. 퇴직하고 진짜 건강 나이 70대 중반까지는 따로 또 같이가 필요하다. 물론 같이 또 하는 것도 있지만 따로 하는 거 그래야지 건강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나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그 부부 간의 뭔가 규칙 예, 예.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? 일단은 이렇게 딱 이렇게 막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또 잔소리하게 되고 또 뭐 감정이 증폭되고 이제 갈등하고 이제 푹 터지고 막 이런 거를 이제 되풀이하게 되는데요. 네네. 일단은 그렇게 서로 다툴 때 룰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를 잘한다고 생각해요. 네. 그래서 듣지 않아요. 그쵸. 네가 말하는 거 뻔하지 뭐. 네, 그치. 네. 그렇게 그 상대에 대한 고정된 관념이 확실하게 있고 대화 패턴이 늘 똑같아요. 그러면 서로 그냥 감정만 상할 뿐이거든요. 그리고 맨날 똑같은 대화 패턴으로 얘기하면서 상대가 변하기를 바래요. 네. 절대 안 변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방식하고 대화 패턴을 완전히 좀 바꾸셔야지 갈등이 좀 잦아들고 앞으로 인생도 좀 길잖아요. 뒤 인생도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리모델링, 부부관계도 리모델링을 한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수시로 하는 것도 좋지만 네. 퇴직 후에 리모델링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